안녕하세요. 내가 바로 ESG 리더, 환경 지킴이 길잡이 라이크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 만들기 ESG 수업을 진행하게 된 그린쌤 장윤아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환경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모습을 살펴보고 ESG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함께 유익한 이야기가 가득하니 모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참여해 주세요. 오늘 수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 ESG. ESG가 어떤 것인지 우리 역사적 배경과 정의를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은 어떻게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 예시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똑똑한 소비자, 현명한 투자자. 자,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제가 ESG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ESG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지금부터 ESG의 개념이 등장한 그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경영을 통해서 큰 이익을 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을 하면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가장 중요했겠죠. 그런데 현재는 기업의 경영 목표가 이익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윤리적 경영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어요. 즉, ESG란 기업이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ESG,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아마도 이니셜의 앞글자를 딴 거겠죠. E는 environmental, 환경보호, S는 social, 사회적 책임, G는 governance, 윤리경영을 뜻하는 말로 각 단어에서 ESG, 머리글자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ESG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등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을 E, 환경보호 영역에 해당합니다. S,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S,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G, 윤리경영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즉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규범, 규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ESG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ESG는 사실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오랜 역사를 거쳐서 발전해 왔어요. 1987년 UN 환경계획이 채택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 조금 낯설죠? 이 지속가능한 발전은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자원을 현재 우리가 필요 충족을 위해서 낭비하거나 해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94년 UN 글로벌 컴팩트 Who Cares Win 보고서에 따르면 ESG의 공식 용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2006년도 국제투자기관 연합체인 UNPRI에서는 ESG를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세계경제포럼에선 2020년도에 지속가능 의제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가
2020년 1월 자신이 투자한 회사들의 경영진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해요.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ESG 경영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편지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ESG 열풍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기업의 경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바로 ESG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ESG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친환경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사회적 불평등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와 한국장애인 소비자연합은 2021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제품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음성 매뉴얼과 제품에 붙일 수 있는 점자 스티커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세탁기의 전원 버튼이나 세탁 건조 버튼을 구별할 수 있게 붙이는 점자 스티커를 제공하고 버튼을 누르면 제품의 상황별 소리를 함께 안내하는 것입니다. 제품 사용법 영상에서는 수어 통역도 포함시켰는데 국내 가전제품 설명 영상에 수어가 등장한 건 첫 사례라고 하네요. 요즘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능의 최신 전자제품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전자제품들의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 사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LG전자의 제품으로는 저청력자를 위한 AI 자동 음량 조절 서비스를 지원하는 TV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TV에 블루투스로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연결하면 별도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TV에서도 소리가 난다고 하니 일반인과 저청력자가 각자 청력에 맞게 음량을 자동 조절해서 하나의 TV로 함께 시청할 수 있다고 해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매년 출판되는 도서 중에 시각장애인용 도서는 5%에 불과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LG U+에서는 시각장애 아동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로 구성된 도서 리스트와 리모컨 버튼 모양에 맞춘 점자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리모컨의 AI 음성 인식 기능도 강화해서 리모컨의 AI 음성 검색 점자 버튼을 눌러도 도서명을 말하면 바로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이 더 다양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신한은행은 60대 이상의 시니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ATM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시니어 고객들이 입출금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한 것인데요. 작은 글씨를 크게 키우고 어려운 금융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색상 대비를 활용해서 쉽게 알아보는 기존의 ATM 기계의 화면을 개선한 것이죠. 음성 속도를 조정해서 느린말 안내 서비스도 도입을 했다고 해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은행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친환경 정책을 도입한 기업의 서비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에 따라서 포장과 택배가 많아지면서 일회용 포장 용기나 쓰레기 증가가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업체인 마켓컬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해요. 겹겹 포장과 또는 완충제, 얼음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 파괴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이것들을 교체하기 시작했죠. 재활용이 가능한 100% 종이 재질로 교체하는 올페이퍼 챌린지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나 비닐 파우치 같은 포장지를 없애고 포장 테이프와 충전재 역시 종이 재질로 변경하였고 아이스팩은 100% 순수한 물로 얼려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선생님도 과대 포장으로 인해서 택배 박스 정리 등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종종 있는데요. 친환경 포장 정책 덕분에 소비자도 물품 수령 및 정리도 훨씬 더 수월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적게 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 되겠죠. LG화학은 친환경 플라스틱 통합 브랜드 렛제로를 선보였는데요. 버려지는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한 리사이클 제품과 폐식용유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만든 바이오 제품, 포도당,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소재로 100% 생분해 가능한 제품에 붙여지는 이름을 렛제로라고 해요. 렛제로는 렛, 뭐뭐하게 하다, 제로, 0이죠. 이 조합으로 환경의 해로움을 제로, 탄소 배출 순 증가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렛제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인류와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권 보호와 차별 개선을 위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키즈존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린이들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카페나 식당에 어린이들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의 식당 운영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키즈존 식당 운영은 아동차별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논쟁거리예요. 여러 이슈 속에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는 어린이날에 예스키즈존 광고를 공개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가게 입장을 거부당하며 차별받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 광고가 관심을 받으면서 노키즈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지금까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 S를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ESG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기업과 개인이 실천하는 나눔의 가치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나눔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나 개인의 노력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 이런 활동을 통해 가치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내부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LG화학과 LG전자는 친환경 분야의 우수한 사회적 기업 및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기술, 공간을 지원하는 LG 소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0곳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153곳의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함께 성장한다는 말이 와닿는 것 같네요. 이를 통해 13만 1,700톤의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13,000톤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성과도 냈다고 합니다. 또 LG는 생활 속 ESG 실천이 사회의 어려운 곳에 기부로 이어질 수 있는 플랫폼인 RG 앱을 출시했어요. 이용자가 앱에서 제공되는 미션을 수행하면 적립금을 쌓을 수 있고 이를 자신이 원하는 캠페인에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 ESG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으니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이 직접 생활 속 ESG를 실천해 본다고 하면 더욱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기업이 ESG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일방향적으로 베푸는 일이 아닌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개인의 나눔이 사회와 나에게 주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스스로도 도움을 받기를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더 큰 무리를 만들어 사회를 이루고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인간이 가진 이타성을 꼽곤 해요. 이타성이라는 건 나에게 오는 이익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또는 여러 번 이런 이타성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나눔은 개인의 행복과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2003년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장수 부부들을 5년간 관찰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 부부들이 정기적인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의 뇌신경계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기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해요. 봉사나 나눔은
행복의 본질에 가까운 행동인 거죠. 봉사와 나눔의 경험은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고, 특히 지금 여러분, 청소년기의 봉사와 나눔의 경험은 문제인식과 이해 해결 의지를 길러서 ESG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기업의 ESG 영역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와 다우존스 등은 이미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ESG 등급을 평가에 제공하고 있죠. 실제로 ESG를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8년 후인 2030년에는 조금 더 그래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데요. 세계 ESG 투자 자산 규모가 130조 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ESG가 필수적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ESG의 개념과 ESG 경영 사례를 알아보고 나눔의 가치로 발생하는 효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막연히 느껴지던 ESG가 사실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렇게 환경과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ESG 활동을 눈여겨 살펴보고 개인의 소비자로서 ESG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기로 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쌤 장윤아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